1, 2, 3. 민구, 맹구, 프랑스어, 수다, jour 4. 안녕하세요. 민구 프랑스어 수다의 저는 밍밍, 저는 로마인입니다. 사가스, 사가, c'est toi. 사벤, 발음이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사벤, 사베뉴. 사벤유. 오케이. 베뉴 느낌이네요. 베뉴. 사베뉴. 사벤유. 맞아. 저희 지난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안부 인사 다양하게 다뤄봤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우와. 우하. 그리고 저희 주제곡 뜬금없긴 한데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무도 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도 프랑스랑 관련되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패러디 곡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어떤 음악 패러디했는지 좀 맞춰주실 분 계신가요? 호맹님은 뭐 제가 얘기했으니까 아시지만 처음에 아니요, 제 생각엔 네. 클로드 프랑스와 comme d'habitude 뭐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 그 곡을 제목도 잘 모르는데. 그래? 그 제목도 잘 모르는데. 그 프랭크 시나트라 그 My My Way. Way의 원곡. 원곡이죠. 네. Comme d'habitude, tu te réveilleras. Comme d'habitude.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죠. 그 비슷하게 들리나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프랑스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음악을 제가 패러디했는데 맞춰주시면 제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맞춘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대합시다. 주 흑곁 하고 나서도 띵띵띵띵 이 그 효과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no. 저 이 노래 들으면은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그것도 뭔가 프랑스랑 되게 프랑스에 우리 가면 항상 들을 수 있는 그쵸. 소리인데 그것도 아시는 분 계시면 맞춰주세요. 근데 아시는 사람들이 네. 싫어할 거요. 네, 근데 그 관광 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반갑게 느끼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관련 없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그러면 바로 오늘의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소 2주 정도는 하게 될 것 같네요. 바로 날씨에 대한 표현. La météo. 메테오? Oui, la météo. 메테오가 날씨인가요? 사실 프랑스 TV 보시면 네. 그 날씨 예보 있잖아요. 그거 일기예보? 그냥 메테오, 그거 메테오이라고 해요. 메테오? 원래 단어는 메테오로지, 그런 날씨의 뭐 과학, 그건데, 그냥 짧게 말하면 라 메테오, 그런 날씨라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쓰는 거예요. 라 메테오니까 날씨도 여자네요. 뭐, 여기는 여자죠.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날씨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올겨울 들어서 요즘이 진짜 추웠던 것 같아요. 예. 혀가 얼었어요. 한국이랑 프랑스는 사실 계절 차이가 되게 크지는 않잖아요. 뭐, 네 개씩 뭐 네. 이렇게 있긴 있는데. 사계절이 있죠, 프랑스도. 네, 사계절이 있습니다. 네, 요즘 프랑스 날씨 조금 어때요? 일단 저는 뭐 파리 주변에서 온 사람이니까 파리 요즘은 사실 많이 춥지 않아요? 뭐 낮에는 뭐 8도 10도 그 정도인데 와, 진짜 좋다. 비가 많이 와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와요? 그거 프랑스에 파리 주변에 그거 겨울에는 많이 춥지 않아요? 한국보다? 하지만 여기가 엄청 건조하잖아요. 피부도 그쵸. 막 가렵고 이렇게 크림 맞아요. 써야 되는데 프랑스는 반대예요. 많이 습해요. 그래서 비염 있는 사람 저처럼 겨울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름에는 또 반대인 그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름에 되게 건조하고. 많이 건조해요. 네, 근데 여름에 한국은 엄청 습하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더 어려워요, 여기는. 그렇구나. 이렇게 좀 날씨 얘기를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뭐 친한 친구들이랑 날씨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이랑 공통된 주제가 없을 때 그 스몰 토크 할 때 그럴 때 조금 날씨 얘기가 굉장히 자주 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날씨 얘기 좀 자주 하나요? 그렇죠. 그거 뭐 누구랑 친하지 않아서 얘기할 거 없을 때
날씨 얘기하죠. 네, 근데 이럴 때 날씨를 좀 더 재미나게 표현하면 좀 더 친근감을 느끼고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Oh yeah. 뭐 그냥 춥다, 덥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Oh oui. 네. 그래서 그런 표현들 많이 들고 오셨나요? 많이. 네, 많이. 많이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배운 내용 상기시켜 본다면 좀 파밀리에 쪽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무래도 많은 거죠. 제일 많죠.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야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일단 기본적인 표현 살짝 훑은 뒤에 좀 더 재밌는 표현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 모두 낀다. 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날씨 묻는 표현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재에서 본 거니까. 깰덩 페딜? Oh, c'est bien, c'est 맞죠? bien, c'est bien. 네. 원어민 선생님 발음으로 한번 다시 해주세요. Quel temps fait-il? 네. 깰덩 페딜. 그래서 깰이 의문사고 뭐 어떤, 무슨 이런 거니까 영어로는 what, which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덩은 날씨인데 그렇죠. 근데 원래는 시간이니까 좀 헷갈리지 않게 Quel temps fait-il 물어볼 때는 절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날씨예요. 네. 그리고 떠는 그 발음 비슷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스펠링 알려드릴게요. 네. T-E-M-P-S 무조건 S 들어가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지만 네네. S 들어가요. 프랑스어 알파벳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영어 알파벳으로 알려드리면 아 예, T-E-M-P-S. 네, S가 꼭 들어갑니다. 네, 꼭꼭꼭. 그리고 페딜 이건 각각 페흐 동사랑 비인칭 주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날씨가 어떠냐에 대한 답을 호맹님이 해주실 거예요. 깰덩 페딜.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네, 사실 프랑스 말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네. Il fait beau 아니면 Il fait bon. il fait beau 아니면 il fait bon. 보랑 봉인데. 그렇죠. 그건 달라요. Il fait beau. beau는 그냥 구름이 없다, 비 안 와, 뭐 눈이 안 와, 뭐 바람 많이 안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날씨가 맑다. 그러니까 보라면은 사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일페 봉도 좋다, 일페 보도 긍정적인 뜻인데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bon 경우에는 네. 온도만 이야기해요. 음. 그래서 따뜻하고 뭐 편한 온도이라면 il fait bon.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beau.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보. 오케이. 무슨 학원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보니까 보. 오케이. 그리고 그냥 느끼는 거면 bon. 그거는 발음이 달라요. 그렇죠. 이게 사실 먹을 때는 그렇죠. 봉 많이 쓰잖아요. 쇠봉 이렇게. 근데 그 남자는 잘생겼다. 그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아, 눈으로 그쵸. 보는 거니까. 그래서 il est beau. 일레 보. 그렇죠? 눈으로 보면 beau. 그렇죠, 그렇죠. 그 피부로 느끼는지 아니면 맛으로 보는 건지 bon. 냄새도 사실 고로 bon. 네, 잘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페보 이런 식으로 날씨 얘기할 때 한국말에서는 사실 날씨가 좋아 이러면서 주어로 날씨를 넣는단 말이죠. 근데 프랑스어에서는 비인칭 주어 일이 쓰여요. 영어에서도 사실 보통 날씨 얘기할 때 it이라는 비인칭 주어를 넣곤 하죠. 근데 맞아. 프랑스어에서는 더 특이한 게 남자 사람 그를 지칭하는 일이 쓰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faire 동사가 붙어요.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Yep. 네, 한국말로는 뭘 하다, oui. 하다 라는 동사인데 워낙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날씨 얘기할 때 il, fait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좀 특이한데 호맹님 보시기에 좀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제 의견만인데 그냥 하늘이 날씨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faire는 하다, 만들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느낀 거는 하늘이 만든 거니까 그냥 il fait beau, il fait beau. 하늘은 남자인가요? 하늘은 남자예요. 그래서 그런가? Le ciel, 하늘이. 근데 이 경우에는 일은 그는 그 한국어 그는 아니면 뭐 남자 여자 맞아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모를 때 네네. 그냥 일 쓰는 거고 영어로 they 쓰잖아요. 그 그쵸. 성 모를 때
약간 뭐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일페가 들어가는 짤막한 날씨 표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얘기한 건 이제 일페보였고 일페보, 일페봉. 그리고 다른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꽤 많아요. 근데 뭐 제일 기본으로 추울 때 il fait froid. 아, il fait froid. 진짜 많이 들어. froid 추움이니까 il fait froid. 반대로 더울 때 il fait chaud. il fait chaud. voilà. 그 습할 때 il fait humide. humide. 아, 사실 humide. 영어 스펠링이 똑같아요. humide. il fait humide. humide. 반대로 건조할 때 il fait sec. 아, il fait sec. 아, 그런데 또 항상 이 faire 동사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비가 맞아요. 오면 그냥 il pleut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냥 언어인데 제 생각엔 하늘이 뭐가 만들어요. 그래서 il fait beau, il fait chaud, il fait froid. 근데 비는 하늘이 만들었지만 내가 보는 거니까 비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가는 효과예요. 그래서 동사 그냥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pleu는 그 원형이 pleuvoir. pleuvoir. 그거 좀 세 번째 그룹 동사인데 좀 진짜 어렵게 이렇게 생긴 거고. 너무 어렵게 생겼어요. 하지만 비가 뭐 아무튼 나는 비가 올 수가 없고 너는 비가 올 수가 없고 우리는 비가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1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1 pleut 무조건. 아, 무조건. 그러면 그 변형 형태를 쓸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너무 좋은데? 미래라도 il pleuvra. 광고라도 il pleuvait. 아, 주어가 항상 일이 된다. 그렇죠. 날씨 말할 때만 쓸 수 있는 뭐 그 비는 형용사니까. 아,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니까 동사. 동사죠, 동사.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쉬워요. 전 플루브아에 대한 그 꽁주의 종은 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바로 응용 가능한 표현부터 해볼게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일페포아는 아주 평범한 그냥 날씨 춥다라는 완전 거고. 그럼 네. 춥다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일페토포아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완전 춥다 그러면. 네, 너무 춥다. 그 밖에 또 어떠한 표현이 있을까요? 사실은 많이 쓰는 동사가 딱 세 개 있어요. 추울 때.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까예, C-A-I-L-L-E-R, 영어로 C-A-I-L-L-E-R. 그 이따가 뜻은 알려드릴 건데 두 번째는 pleurer, P-E accent L-E-R, P-E with a accent L-E-R. 그리고 세 번째는 geler, G-E-L-E-R, 영어로 G-E-L-E-R. 그 세 개는 많이 쓰는 거예요. 네네. 이 스펠링은 뭐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네, 그거 보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pleurer, geler, cailler 약간 날씨 말할 때는 약간 패밀리에 들어가요.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뭐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할 그렇죠. 때 그렇죠. 이런 표현 가족이랑 유용할 것 같아요. 친구랑 네네네. 그 표현들 그럼 뜻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까예 그 많이 추울 때 만약에 성전하면 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공기 이렇게 만지면서 비가 딱딱이잖아요. 그렇죠. 그 까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응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추우면 비가 응고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느낌이죠. 아, 네네. 그래서 그 약간 그 혈관도 약간 그 변화가 있잖아요. 혈관에서도. 그래서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되는 날씨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플레는 벗겨진다? 벗겨지다. 플레. 그리고 플레 두 번째인데요. 벗긴다도 되지 않나요? 벗긴다. 그리고 만약에 해가 많이 받았고 피부가 번 됐잖아요. 땄잖아요. 화상 입었을 때. 그래서 다음에는 피부가 떨어지잖아요. 그거 플레이라고 해요. 아, 네네. 그래서 너무 추우면 피부도 이렇게 건조하니까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피부가 터갖고 약간 하얀색 가루처럼. 그렇죠. 아니면 입술이 너무 건조하면 너무 추우면. 각질 생기는 거.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입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입술 피부 많이 벗겨지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eler 완전 간단한 단어인데 그냥 얼다. 네, 이 세 가지 동사만 오늘 잘 기억해도 굉장히 수학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먼저 까이에가 들어가는 표현부터 설명해 주세요. 근데 하기 전에 네. 알려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냥 까이에, 플레, geler 이대로는 쓰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다시 한번 저희 대명동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se cailler, se peler, se geler. 예. 자기를 이야기하면 다른 거는 얼면 그냥 geler만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추우면 그래서 se peler, se cailler, se geler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이 주어가 됐을 때는 쓰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네, 쓰라는 건 이제 내가 나를 얘기할 때는 쓰가 필요한 건데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 대명동사를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짧게 얘기하면서 그 뜻이 나 자신, 너 자신, 그들 자신 뭐 이런 거라고 얘기는 드렸어요. 그게 다는 아닌데 아무튼 그 와중에 쓰란 단어가 계속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알파벳 SE 프랑스어로는 S 두 글자 이게 각 주어나 대상에 대한 제귀 대명사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쓰 뒤에 동사가 합쳐지면 대명동사가 됩니다. 이거 형태고요. 한국어로 이런 문법도 없고 그나마 영어에서 oneself가 있는데 이게 주어나 대상에 따라서 이제 myself, yourself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쓰는 무, 뜨, 르 뭐 이렇게 등등으로 바뀌죠. 그렇죠. 근데 또 영어랑 똑같은 건 아니니까 꼭 연결은 안 시켜도 되고 그래서 용법부터 설명드리면 나를 얘기하는 거라면 주, 나에 대해서는 제기대명사 쓰가 무니까 주, 무,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가겠죠. 띠에 대해서는 제기대명사 쓰가 뜨니까 이 경우에는 띠, 뜨 뭐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인 용례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주 많이 쓰이는 사례를 조금 들어주시겠어요? 주어는 조금 주로 통일해서. 네. 그렇죠. 네. 뭐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그런 동사는 je m'appelle. je m'appelle. 네. je me appelle. 근데 모음. 모음. appelle이라는 동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줄이니까 je m'appelle. je m'appelle. 그 아니면 je me lave. 나는 뭐를 씻는다. je me lave. je me lève. 나는 일어난다. je m'amuse. 난 논다. 즐기고 있다. 논다 즐기고 있다면 좀 뭐 둘 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 많이 쓰이는 건가요, 이게? 나 스스로 아니면은 뭐 다른 영향에 의해서 내 몸이나 정신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쓰는 것 같거든요, 많이.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네. 일단은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너무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고 쉽게 설명해 주세요. 한국 사람한테 어려울 거예요. 어차피 진짜 어려운 포인트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 사람한테도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냥 많이 쓰니까 많이 쓰는 거는 실수하지 않은데 좀 생각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프랑스 사람한테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실수하실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시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그냥 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외울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어로는 뭐 내가 씻다, 즐기다 뭐 이렇게 당연하게 그냥 동사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앞에 이게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면은 뭐 나오는 대로 많이 암기해보고 익숙해지는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많이 네네. 쓰는 게 좋아요. 네. 일단 제일 어려운 그 문법 그거 쓰지 마시고 이제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동합시다. 네, 표현 그러면 까이에가 들어간 문장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진짜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프랑스에는 se cailler les miches. 프랑스 사람 듣고 있으면 많이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 se cailler les miches. miche. 그래서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해보세요. 나의 어떤 부분이 딱딱해졌다는 건데 les miches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뭘까요? les miches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겠죠 아마? 2개 이상? 두 개. 사실 2개. 딱딱해질 정도로 춥다. 어딜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남자의 어떤 부분 같기도 하고. 사실은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수예요. 잠깐만요. 레 미시에서 미시가 M-I-C-H-E-S잖아요. 맞아요. 약간 여자 명사 같네요. 여성 명사처럼 생겼네요. 여자 명사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남자가 갖고 있는 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상한 방법이지만 맞는 거예요. 완전 추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니요. 떨린 거예요. 남자도 있어요. 남자한테도 이게 있다고요? 여자 남자 둘 다.
가슴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네, 그러면 엉덩이? Yep, 띵띵동띵동. 엉덩이. 네, 그거 오래된 슬랭으로 그 엉덩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진짜 원래 미시 뜻은 그 뻥이에요. 근데 어떤 그냥 시골 동그랗게 두껍게 이렇게 생기는 뻥인데, 근데 그 뻥 만들 때는 아마 바게트 생각해 보세요. 바게트 생각해 보면 밑에는 평평한데 위에는 약간 크랙이 생기잖아요. 그쵸. 약간 금이 가 있죠. 그쵸, 약간? 그쵸. 중간에. 그래서 미시 드 빵, 그 빵의 미시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 거는 되게 동그랗게 이렇게 끈 거, 그거 가운데 크랙 하나만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 빵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뭐 그렇게 보면은 크랙 가운데 하나 있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가운데 금이 가 있는 거는 엉덩이. 네. 그렇죠. 결국은 프랑스 사람들이 가슴으로 많이 쓰게 됐어요. 여자 가슴. 아. 왜냐면 클리비지로 보면은, 클리비지는 V-컬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많이 파인 옷을 입었을 때 이제 가슴과 가슴이 이제 만나서 크랙이 생긴 거죠. 금이 그게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여자 가슴이라고 믿는 사람, 프랑스 사람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원래는 엉덩이에요. 옛날에도 그런 짤 같은 거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그 여자의 가슴에 브라를 한 것 같은 그런 아주 큰 가슴 사진이 있어요. 브라를 한 것 같죠? 브라. 아, 브라. 네, 오해하지 마세요. 브레이저. 여자의 가슴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기 엉덩이에다가 브라를 채워갖고. 그 느낌이죠. 그런 폭임수 같은 그런 사진이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이 경우를 이 표현으로 돌아가면, 네. 그 까이에 그래서 그 엉덩이 안에 있는 그 피가 뭐라고? 아, 딱딱해진다. 응고된다.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워서. 특히 벤치 밖에서 이렇게 앉으면. 그쵸. 그래도 그렇고 이제 공중 화장실 가면 진짜 춥겠네요. 봐봐. 아시겠죠?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원래 표현이 그냥 Je me caille les miches, tu te cailles les miches. 네. 뭐 아무튼 이렇게 뭐 conjugaison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ce caille는 그냥 아까 말했던 그 세 동사 그거 다 교체할 수 있어요. 얼었다. 오는 거. 그 je me gèle les miches. 아, 거기다가 줄레를 넣어도 되고 뿔레도 넣어도 되고. Je me pèle les miches. 내 엉덩이가 벗겨질 것 같다. 벗겨지는 피부. 느낌. 엉덩이 피부가 벗겨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줄레 동사는 어떻게 되죠? 넣으면? 엉덩이가 얼었다. 엉덩이가 완전 얼었다. 주무 젤 레미쉬. 엉덩이가 얼었다. 와, 이 세 개 동사가 다 쓰일 수 있겠네요. 까예를 사용한 다른 또 표현이 있나요? 네. 하나 웃긴 게 있어요. 네. 그 아까 까예는 피가 딱딱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몸에는 하나 또 추우면 딱딱해지는 게 하나 있잖아요. 추우면 사실 대부분이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 뭐 그만큼 추우면 다 딱딱하겠죠. 근데 지방이 첫 번째 딱딱해지겠죠. 지방, 그러니까 바로 피부 밑에 있으니까 지방층이 그쵸. 딱딱해진다. 그래서 je me caille la couenne. couenne. C-O-U-E-N-N-E. C-O-U-E-N-N-E. 아, 그럼 이게 뜻이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을 얘기한다는 그쵸. 거죠. 하지만 네. 그 단어 couenne은 인간의 지방 말하는 게 아니라 돼지 지방. 아, 그래서 웃긴 거네요. 그렇죠. 똥삼겹살 먹을 때 고기 지방, 고기 지방 뭐 그런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피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방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피부와 가까이 있는 지방. 그렇죠. 그래서 진짜 햄 먹을 때는 프랑스에 뭐 핑크 햄 있고, 그 다음에 하얀 지방 레이어가 있어요. 그거 꽌 그거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웃기는 거죠. 나도 그냥 돼지고 그냥 내 지방이 얼었다. 그러니까. 뭐 사실 je me caille la couenne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근데 사실 더 편하게 사카이. 사카이. 맞아요. 사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냥 그렇죠. 그것 이런 뜻이니까. 사카이, 사펠, 사젤 이게 세 개 다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밖에 나갈 때 춥다 봐, 추워 막 이렇게 느낌? 자기한테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막 그냥 사카이, 사펠, 사젤 막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아, 사까이 하면 아, 추워. 뭐 이런 거. 가장 간단하네요. 사까이, 사벨, 사젤. 그래서 만약에 표현을 기억 못 하시면 그냥 사까이, 사벨만 하시면 돼요. 좋다. 네. 그 세 단어 네. 그 약간 레벨이 달라요. je l'ai, 그 얼다, 벗겨지다. 그거는 완전 쿠렁 말이에요. 쿠렁. 근데 까예 피를 말할 때 아니면 뭐 요리할 때 이렇게 딱딱해진 거는 요거트 만들 때는 이렇게 우유가 딱딱해지잖아요. 네. 그럴 때는 쿠렁 말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오늘 주제의 경우에는 파밀리예요. 파밀리에 약간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표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만나시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뭐 두 번, 세 번 만나면? 그냥 j'ai froid 말하면 돼요. j'ai froid? il fait froid 말고? il fait froid 말하면 되고 그냥 나는 죽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j'ai froid. 그건 몰랐네요. il fait froid 말고 j'ai froid라고 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블레가 사용된 다른 또 표현 있나요? 네. 근데 블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아까처럼 다 교체되니까 je me l'appelle. Je me l'appelle. 일단 뭐 문법 다시 조금 이야기해야죠. je 주어 아까처럼 네, me는 뭐였죠? 제기대명사죠. 맞죠. voilà. 그리고 뺄 그냥 벗겨진다. 근데 레가 들어가잖아요. je me l'appelle. 레는 대신 명사. 대명사. 대명사예요. 그거는 원래는 미시 대신 쓰는 거예요. 미시 대신? 미시 대신. 아, 엉덩이 대신? 엉덩이 대신. 아, 그쵸. 레라면은 근데 대명사 중에서도 이제 복수? 여러 개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똑같네요. 그렇죠. 아까는 똑같은 건데 그냥 더 빠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je me appelle les miches, je me l'appelle 더 빠르잖아요. 아, 그러네요. 일단 이게 다 설명됐는데 다 파밀리에 이렇게 설명했지만 마지막으로 조금 더 좋은 걸로 끊읍시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아니고 약간 속담 같은 거 알려드릴게요. 네. Il gèle à pierre fondre. 줄레 동사가 쓰였어요? 그렇죠. 아까 봤던 줄레. 그거 그냥 얼다 똑같이. 네네. 아, 여기는 이제 주가 주어가 아니니까 일이 쓰였으니까 이제 쓰는 없네요. 맞아요. 없고 그냥 일 제가 오는 게 아니라. 네네. 맞아요. 일 다음에 바로 젤. 맞아요. 그리고 피에르. 호메시 친구도 피에르 있잖아요. 맞아요. 뭐 피에르 자주 쓰는 프랑스어 이름인데 그 여기는 뭐 명사예요. 이름 말고 그냥 작은 돌. 작은 돌. 그리고 fondre는 원래 동사인데 여기는 뭐 형용사로 사용하는 건데 그 금이 가다. 금이 가다. 그래서 돌에 금이 갈 정도로 많이 춥다. 깨지기도 하겠네요. 뭐 금이 가면 깨진 거 아니죠? 뭐 깨지기 직전이죠. 네, 뭐 계속 금 가면 금돌 아니니까. 네. 그렇게 표현하죠. 아, 이게는 사실 오래된 시적인 프랑스어니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패스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그거 좋은 말이에요. 추천해요. 격식 있게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할 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오늘은 춥다는 표현 다양하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대명동사가 들어간 표현이 좀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 네, 간단한 표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어떤 날씨 배워볼까요? 뭐 어떤 날씨 남을까요? 일단 추운 거 했으니까 뭐 더운 거 할까? 아니면 비 오는 게 할까요? 더운 거를 일단 하고 시간이 남으면 비 오는 것도 해보죠. 오케이. 네. 그럼 더운 걸로 합시다. 네, 지금 춥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더 추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다음번에는 칼국수 먹어야겠다. 아니, 칼국수 아니라 한국에는 추울 때 무슨 음식 먹는 거죠? 추울 때 칼국수가 아니라 무슨 국이나 뭐 그런 거, 땅이나 뭐 설렁탕. 오케이. 설렁탕 먹어야겠다. 만두 들어가게 아니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두 꼭 있어야 됩니다. 김치 만두 안 되죠. 저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김치 맛있지만.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운 날씨 얘기하면서 저희 마음의 온도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구맹구 프랑스어 수다 인스타에 아직 많이들 안 오셨어요. 네, 많이 오세요. 구독자. 많이들 와주십시오. 네, 저희 계정을 얘기해드리면 이게 쎄가 그 밑에 이거 있잖아요. 그 쎄 밑에 그거 이름이에요. 세디. 아, 그 동글 이게 뭐지 오른쪽으로 그 쎄 밑에 이상한 거 있다. 쎄만 있는 거.
그게 인스타 계정 만들 때 안 돼갖고 그냥 C로 했어요. 그래서 펑세 너프인데 FRANCAIS 그리고 이 아래 언더스코어 이거 뭐라 그러지? 언더스코어? 아무튼 이거 아래 줄입니다. 그 다음에 9 이게 저희 인스타 계정이에요. 프랑스 말로 français 9 FRANCAIS tiré du bas 밑에 있는 줄 9. 그렇죠. 저희는 민구 맹구 해갖고 9를 넣었는데 어떻게 뭐 다른 뜻도 있다면서요? 그죠. 우연히를 우연히? 9는 프랑스 말로 9이잖아요. 1, 2, 3, 4, 5, 6, 7, 8, 9. 근데 9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새롭다. 그 스펠링도 똑같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남자면. 뽕너프. 뽕너프. 그 파리의 제일 유명한 다리가 뽕너프. 예, 그쵸. 새로운 다리. 지금 제일 오래됐지만 그때는 제일 새로운 거겠죠? 그래서 너 이렇게 말장난이 생겼다. 네네. 좋은 이름이 되었네요. 그렇죠. 자랑해야지 우리. 네. 그래서 여기 저희 인스타 계정인데 제가 꾸준히 공부해온 단어도 업로드하고 있고 나름 노력 중입니다. 네, 미국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멤버들 라이크라도 코멘트는 남겨주세요. 지금 우울 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아니죠. 아무튼 많이 와주시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조금 동기부여도 했으면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민구, 맹구, 프랑스어 수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À bientôt les enfants. 비수.